네, 안녕하세요. 안랩 제품기획팀 조태희입니다. 저는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보안 위협 전망과 함께 클라우드에 대한 소개, 그 안에서의 보안, 그리고 안랩 CPP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보안 위협으로 꼽은 것을 보시면 보통 이제 타깃형 랜섬웨어 공격화, 그 다음에 클라우드 보안 위협 대두, 특수목적 시스템 및 OT 보안 위협 증가, 그럼 정보 수집과 탈취 공격의 고도화, 모바일 사이버 공격 방식의 다변화를 뽑고 있고요. 저는 여기에서 클라우드 보안 위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안랩 CPP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클라우드란 무엇인가를 봤을 때 클라우드 IT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IT 리소스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빌려서 비용을 내는 리스라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주거로 친다라고 하면 온프라미스는 내가 지은 내 집, 내가 관리하는 내 집으로 볼 수 있고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호텔과 같은 숙박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내가 내 집을 지을 때는 실제 짓는 데부터 설계에서부터 완공까지 그리고 유지보수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게 돼 있고요. 한번 짓고 난 다음에 그 사이즈를 손쉽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아예 집을 부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반면 클라우드에서 즉 임대업체, 숙박업체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한 만큼 돈을 내기만 하면 즉시 빌릴 수도 있고요. 방을 1개 빌릴 수도 있고 필요할 때 10개까지 확장이 가능하고요. 필요하면 취소도 가능합니다. 이런 형태를 IT에서는 클라우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용으로 많이 IaaS나 파스, 사스 같은 용어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주거로 친다라고 하면 IaaS 같은 경우에는 빈 집 자체를 빌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수도나 전기시설은 되어 있지만 그 안을 채우는, 가전이나 가구를 채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객사의 몫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파스 같은 경우에는 가전과 가구까지는 제공이 되고 있고요. 요리하기 위한 준비는 되어 있지만 실제 요리는 고객사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이제 파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요리까지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aaS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와 같이 이제 더불어 봤을 때는 실제 인프라나 네트워크나 어떤 하드웨어까지 제공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통 파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개발할 수 있는 환경까지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5365처럼 서비스만 이용하면 되는 형태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클라우드를 이용함으로써 기업은 비용의 제한 절감이라든지 업무 효율성을 볼 수 있고요. 이런 클라우드 시장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는 총 이제 올해 293조, 거의 300조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5.5%의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서비스 유형을 봤을 때는 사스가 44%, IaaS가 19% 정도로 사스가 IaaS의 거의 2배 이상 시장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살펴보면요. 국내는 약 2조 9천억, 거의 3조 시장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성장률은 약 15.9%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율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국내는 IaaS가 사스와 같은 유사한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로 이전을 할 때 인프라 그 자체로 이전을 하는 방식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클라우드에 대한 기술 이해도라든지 온프라미스의 기존과 같은 어떤 법규를 고려를 했을 때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환경을 그대로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는 것이 더 용이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클라우드에서의 어떤 보안을 살펴보면요. 실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여전히 도둑은 존재합니다. 내 집에서도 도둑이 발생할 수 있고 숙박업체에서도 도둑이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내 집은 내가 관리하기 때문에 내가 100% 책임을 지고 있고요. 숙박업체에서는 약간 애매모호해집니다. 물론 호텔이나 이런 데서도 누구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니면 홍수나 어떤 화재와 같은 재해로부터 보호하도록 방어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내가 빌린 방에서 어떤 지갑이 분실했을 때 그때는 좀 애매모호해집니다. 특히 이제 그 방키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확인됐을 때는 매우 이제 내 책임이 이제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나와 같이 숙박을 하던 동료가 훔쳐갔을 수도 있고 내가 방키에 대한 어떤 관리를 잘못했을 때는 나의 책임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클라우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 사고가 터졌을 때 누구의 책임이냐라는 것을 그 인식조사를 했을 때 보면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31%인 거고요.
기업과 클라우드 사업자가 공동 책임이라는 게 33%, 그리고 35%는 클라우드 공급 업체에서 100% 책임을 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에 따라서 어떤 보안 책임을 이제 나누어야 됩니다. 따져보아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 자체를 AWS나 애저와 같은 CSP 사업자에서는 책임 공유 모델 또는 공동 책임 모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하는 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기업과 클라우드 사업자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이 어떤 공동의 책임 범위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AWS에서 소개하고 있는 장표인데요. AWS가 제공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AWS가 책임을 지고 있지만 그 위에 올라가는 어떤 보안에 대해서는 고객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보안이라든지 암호화 또는 사용자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보안 등은 고객의 책임 범위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하게 애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애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어떤 책임 범위인 거고요. 회색 같은 경우에는 CSP 사업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책임 범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IaaS나 PaaS나 SaaS와 같은 CSP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책임 범위가 다른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공통적으로는 어떤 인프라나 어떤 호스트 같은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 위에 올라가는 데이터라든지 어떤 식별 및 인증은 고객사의 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기업과 클라우드 사업자가 함께 보안을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에 대한 적용이라든지 그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보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요. 실제 클라우드 적용은 44.7%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중요한 업무에 클라우드를 적용을 했다라고 하는 게 17.1%인 거고요. 중요하지 않은 업무에 적용한 것이 27.6% 정도로 44.7%가 적용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 클라우드에 대해서 보안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43% 정도 있습니다. 거의 80% 이상이 클라우드를 적용을 했거나 적용을 검토 중인 상태입니다. 반면 이제 보안을 살펴보면요. 보안 체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51.8%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클라우드는 적용을 했지만 보안은 그 후순위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보시면 보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다 자체가 이제 5.4%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보시면 기존의 이제 보안 체계를 그대로 적용을 하거나 또는 어떤 컨설팅 기업이나 매니지 서비스 같은 곳에 이제 위임을 했다라는 부분이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온프라미스와 달리 클라우드는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의 보안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보안 담당자가 적용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있는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 산업의 활성화 저해 요인을 봤을 때 보안이 1순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활성화돼야 되거나 개발돼야 되는 기술로도 보안 기술이 48.3% 정도 1순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에 맞춘 보안 기술 개발이 같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환경, IaaS에서 그럼 어떤 보안이 필요할까라는 걸 고민을 해보면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통합 보안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보통 기업에서 클라우드로 이전을 할 때 100%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만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다 보니 이제 온프라미스 상의 서버와 클라우드 상의 서버를 한꺼번에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조직에서 실제 서버를 관리하지 않고 논리적으로만 제어를 하다 보니 잘못된 설정을 했을 때 심각한 노출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제어라든지 네트워크 공격 위협에 대한 방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버이다 보니 최근 표적형 공격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노출이 되어 있고요. 이런 위협에 악성 코드 간염이나 이런 방어를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안랩 CPP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안랩 CPP는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안 플랫폼입니다. 즉 물리적인 서버와 클라우드상의 서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요. 클라우드상의 서버 워크로드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로그와 같은 서드파티 솔루션과의 연계를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CPP 제품에 대해서 어떤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CPP 제품은 어떤 클라우드 서버 워크로드 보안에 필요한 보안 기능, 안랩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이라든지 호스트 IPS, V3 넷에 대해서 하나의 콘솔에서 통합 관리하는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프라미스 상의 윈도우즈와 리눅스 서버, 그리고 애저나 AWS 상의 어떤 윈도우즈와 리눅스 서버에 대해서 통합 관리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애저나 AWS 상의 어떤 클라우드 계정 연동을 통해서 주기적인 동기화 등을 통해서 어떤 서버가 오토 스케일링 될 때 자동화된 식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랩 CPP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안 이벤트에 대해서 로깅을 지원을 하고 다양한 대시보드 지원을 통해서 보안 담당자가 손쉽게 어떤 보안의 상태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시스 로그와 같은 다양한 솔루션 연계를 통해서 신속한 대응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랩 CPP에 연동되는 보안 제품에 대해서 주요 기능을 설명을 드리면요. 안랩 CPP는 안랩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안랩 V3 넷, 안랩 호스트 IPS 제품에 대해서 연동을 지원을 합니다. 안랩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제어를 통해서 서비스 안정성을 보장을 하고 있고요. 안랩 V3 넷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검사나 어떤 수동 검사, 예약 검사를 통해서 악성 코드 감염으로부터 서버를 보호를 합니다. 안랩 호스트 IPS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한 것이고요. 방화벽 기능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의 경우는 허가된 어플리케이션만 실행을 허용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실행을 차단합니다. 그러면 새로이 유입되거나 또는 변경된 실행 파일은 기본적으로 실행이 차단되고요. 이를 통해서 사전 방역 효과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어떤 중요한 파일로의 접근을 제어를 함으로써 어떤 부적절한 변경을 통해서 서비스에 장애가 일어나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어떤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에서 제공하는 실행 제어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기능을 켰을 때 어떤 호스트단에 있는 모든 실행 파일들에서 화이트리스트 파일로 자동으로 등록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외에 관리자가 지정한 신뢰 조건, ASD 화이트리스트 파일이라든지 서명된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서명자, 특정 공급자 파일에 대해서 실행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차단된 파일에 대해서는 별도 목록을 제공을 해서 관리자가 사후에 선별적으로 실행 허용하는 것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 경로 파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실행을 허용, 차단함으로써 어떤 보다 중요한 파일에 대해서 차단하는 것을 하거나 허용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떤 관리자의 경우에는 화이트리스트 파일에 대해서 등록하는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고요. 잘못된 설정을 통해서 서비스 장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은 다양한 운영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모두 차단하는 것을 락다운 모드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탐지만 제공하는, 즉 허가되지 않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차단하지 않고 로깅만 지원하는 시뮬레이션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이 시뮬레이션 모드 같은 경우에는 락다운 모드로 전환하기 전에 보안 정책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모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터넌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클라우드라 하더라도 어떤 프로그램의 설치라든지 업데이트 부분이 필요할 부분이고요. 이때는 어떤 많은 실행 파일의 변경이 있을 것인데요. 락 모드에서는 이 실행 파일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 차단이 되게 돼 있습니다. 메인터넌스 모드로 변경을 하시면 차단 없이 이런 변경된 모든 실행 파일을 자동으로 화이트리스트로 등록해주는 그런 모드입니다. 호스트 IPS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서버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든 트래픽을 검사를 해서 IP, 포트, 프로토콜 기반의 방화벽에 따라서 어떤 차단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트래픽에서 악성에 대한 어떤 위험이 있는 패턴을 확인을 해서 공격을 탐지, 차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호스트 IPS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시그니처 기반으로 공격을 탐지를 하다 보니 시그니처가 매우 중요한데요. 호스트 IPS는 기존에 이제 AIPS를 통해서 국내에 검증된 수천 개의 시그니처를 기본 제공을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통해서 최신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고객이 필요한 시그니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정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스노트나 PCRE 룰 패턴 등록을 통해서 기존에 그러한 패턴이 있는 경우에는 손쉽게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트 IPS 같은 경우에는 이 시그니처를 몇천 개 된다는 걸 동시에 적용을 할 수 없는데요. 서비스 서버에 설치가 되다 보니 이 서버에 적합한 시그니처를 할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서버의 부하라든지 어떤 보안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관리자가 어떤 이 서버의 모든 특성을 알고 거기에 맞는 시그니처를 직접 할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관리하는 서버가 많다든지 또는 클라우드처럼 유동적으로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되는 경우에는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렵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호스트 IPS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을 하고 서버에서 이 단말에 맞는 어떤 시그니처를 자동으로 추천, 할당해주는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리눅스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윈도우즈까지, 하반기에는 윈도우즈까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호스트 IPS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아까 방화벽 기능과 함께 국가 기반의 IP를 기준으로 특정 국가에서 유입이 되거나 나가는 통신에 대해서 차단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트 IPS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네트워크 엔진 모드를 지원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인라인 모드로 동작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서버에 대한 어떤 트래픽 지연 등을 고려를 해서 어떤 트래픽에 대해서 복사를 해서 어떤 탐지를 하는 어떤 탭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타 어떤 예기치 못한 어떤 장애 환경을 고려를 해서 네트워크 엔진이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바이패스 모드를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까지 안랩 CPP 제품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약해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안랩 CPP는 어떤 하이브리드 환경, 온프레미스와 어떤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서버를 보안하기 위한 보안 플랫폼이고요. 실질적으로 호스트 IPS라든지 방화벽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그다음에 V3net 제품 등을 통해서 실제 거기에 대해서 서버에 대해서 보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CPP 제품을 도입했을 때 효과를 보시면요. 앞서 말했다시피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서버에 대해서 통합된 가시성과 함께 일원화된 보안 정책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대시보드와 함께 어떤 제품 간 연계 유축을 통해서 보다 빠른 대응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고객 입장에서는 보다 안전한 서버 보안 환경 구축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데스크탑이 아닌 서버 대상이다 보니 거기에 맞는 보안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해서 다양한 어떤 엔진 모드라든지 운영 모드를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플랫폼 방식으로 어떤 다양한 보안 기능에 대해서 필요한 보안 기능만 구매해서 통합 관리하는 부분을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도입이라든지 어떤 운영 부분에서 관리 비용의 절감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제 안랩 CPP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약한다라고 하면 안랩 CPP는 물리적인 서버, 그리고 AWS의 EC2 서버, 애저의 VM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보안 플랫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